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기분 좋게 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 다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5%, S&P 500이 1.1%, 나스닥이 1.6%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쪽이 강했었던 모습이고, 빅테크들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들, IT 섹터가 한 1.9%,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부동산도 한 1.5% 정도 상승했고, 소재, 유틸리티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섹터만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약간 빠졌는데 한 1% 정도 빠지면서 배럴당 $8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79 정도 되고 있고, 또 천연가스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유럽 쪽 TTF 가스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다가 어제는 거의 14.3%나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미국 쪽 천연가스도 한 2.5%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빠졌네요. 네. 10년물이 13bp 빠지면서 4.19%가 됐고, 예. 또 2년물이 8bp 빠지면서 다시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4.9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바로 밑에 10년물, 네. 2년물도 그렇습니다. 네. 빠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다 금리가 빠지고 주가도 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었네요. 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빅테크 쪽 보시면은 대체로 한 1, 2%, 또 크게는 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 어제 또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구글도 2.5%, 메타도 2.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다 1% 정도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한 3.2%, 넷플릭스 3.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전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470불이면 최근에 고점 또 다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종목들 쪽 보시면은 어제 한 7개 종목 정도가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 쪽, IT 이런 쪽에서 또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는 일라릴리나 시스코 시스템즈 이렇게 한 2종목 정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일라일리가 525 저게 빌리언 달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600조가 넘네요. 저렇게 되면. 네.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지수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 쪽 보시면 TSMC가 어제 또한 2.2%, AMD 3.6%, 마이크론 2.8%, 또 아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스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브로드컴이 한 2.4% 올랐고요. ASML 1.4,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3.3%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리오프닝 쪽에서 카니발도 한 3.8, 델타항공이나 라스베가스 샌즈도 한 1% 넘게 올랐고, 자동차 쪽 GM이나 포드, 한 GM이 1.9, 포드가 0.8, 리비안이 1.2 올랐습니다. 반면에 그 의류 쪽은 약간 좀 약세 보였던 것 같은데, 나이키가 어제 2.7% 하락했거든요. 상장한 이후에 최장기간 열흘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열흘 연속 상장 이후 최장 기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YTD로 마이너스 15.6%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뭐 얘기 들은 건 있습니까? 최근에 이 의류 쪽이나 소매 업체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아직까지 네. 재고가 좀 많나 보다, 그죠? 예. 재고도 좀 쌓여 있고 계속 재고떨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최근에 뭐 나이키 매장 안 가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나이키를 별로 잘 우리 때는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마이클 조던 나왔을 때 예. 뭐 나이키가 그냥 신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프라이드를 주는 그런 제품이었고, 그러고 나서 골프는 타이틀리스트였는데 나이키가 타이거 우즈랑 또 예, 계약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이키 골프가 또 골프 마켓에서도 크게 신장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나이키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고, 유튜브 쇼츠에서도 그냥 옛날 마이클 조던의 옛날 영상, 네, 그것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나이키답지 않게 나이키가 항상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마케팅으로 광고를 늘 했는데 요즘은 누구인지 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섹터별 종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네. 좀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트된 거는 첫 페이지는 다 텍스트고요. 두 번째 네. 페이지에는 다 사진들이 같이 있어서 네,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좀 늦게 나와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언제 이렇게 또 다 정리해 왔어요? 어제 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숫자만 딱 넣으면 표 네, 네, 바로바로 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3% 넘게 올랐고 시간 외에서 그 실적 나오자마자 한 10%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네. 한 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회계연도 24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164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한 4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번에 나온 게 13.51빌리언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11빌리언이었었는데 네. 네, 컨센 대비 또 크게 상회했고 YY로 101% 상회했습니다. 사진 1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여기 손익계산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때 컨센이 7위였다가 11로 올려줬었는데 그죠? 그게 또 13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도 거의 50% 가까이 가이던스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네. 야, 그 수치를 이번에 맞춰도 그냥 본전이고 못 맞추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이던스보다도 또 훌러덩 뛰어넘는 그런 매출을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시면은 사진 2번에 있는데요. 한 5개의 사업부 정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나왔는데 10빌리언 정도, 10.3빌리언 나오면서 YY로 1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쪽에서는 한 2.5빌리언 나오면서 YY로 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YY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매출 전체 비중에서 한 76% 되기 때문에 핵심 비즈니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게이밍 쪽도 전체 매출 비중의 18% 정도 되고 있어서 이 두 개만 합쳐도 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매출이 또 상당히 잘 나왔고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핵심 비즈니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상무님이 엔비디아 심층 분석한 게 그게 3% 위에서 그거 얼마죠? 한 3만 원대 그거 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잘 3만 원 3만 원 정도 네. 생각하는데. 3만 원이고 5만 원이 그래. 그죠? 근데 그때 저도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심층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매출 구성 예. 이런 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아는 만큼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건데 다들 보면 주식을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한 이제 배팅이 안 되는 건데 그때 제대로 심층 분석을 좀 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숫자 하나하나들이 좀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76, 네. 게이밍이 18%.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아래에 매출 총이익 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진 4번이랑 사진 5번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4번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10.3빌리언 정도인데 예. 이게 왼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 2분기거든요. 예. 이때가 워낙 바닥이었어서 YY로 171%가 증가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진 5번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된 게 작년, 그러니까 YY입니다. 초록색이 이때가 거의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때가 거의 다 바닥이었어서 YY 보시면은 이때가 바닥이었어서 YY로 봤을 때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번에 발표한 네, 이번에 발표된 거고 초록색이 딱 YY 1년 전입니다. 이러니까 뭐 네.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 6번에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매출 총이익률이 71.2%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대체로 한 60% 후반대의 GPM을 기록을 하다가 작년 2분기에 46.1%까지 뚝 떨어졌었거든요. 예. 아마 이때가 주가가 또 바닥이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려져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GPM도 약간 그 훼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GPM 저 당시에 이제 GPM 피크가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GPM이 46.1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지만 바로 그 다음 분기에 51.6으로 회복을 하고 또 그 다음 분기에 66.1로 회복을 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71.2%까지 GPM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뭐 최근 한 2년 만에 최고의 네. GPM을 기록하고 있다 그죠?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추이라서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컨센서스로는 그 빨간색 우측에 있는 거는 다 컨센서스인데요. 네. 대체로 한 70% 초중반대 이렇게 유지할 거다라고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선 보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가이던스를 조금 더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아, 오히려 약간 조금 더 GPM이 올라갈 거다라고 회사 쪽에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지금은 그 수정이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사진 7번 보시면은 OPM 추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OPM 영업이익률이 57.6%인데 이것도 GPM과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 2분기 때 보시면은 19.8% 이야. 나왔는데 그 다음 분기에 20.9%, 그 또 다음 분기에 36.8, 42.4 나오다가 이번 분기에 57.6 또 크게 OPM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가 되게 안 좋았었던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그때 뭐 47.7% 하던 OPM이 예. 19%까지 뚝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그죠? 네. 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야, 이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였을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OPM이 그 이후로 25.9, 36.7, 42.4 하다가 이번에 57.5.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한마디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예. 반등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수치들을 보시면은 사진 1번 보시면 YOY로 뭐 영업이익이 뭐 487% 증가했다. 또 EPS가 429%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때가 워낙 바닥이었어서 또 YY 수치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EPS가 2.7달러 나왔고 컨센서스가 2.09달러였습니다. 그래서 EPS를 또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 8번에는 이제 EPS 추이 및 전망치인데 또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1년 전에 0.51 그러니까 51센트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7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YY로 보면 429% 와. 증가를 한 것으로 네,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OPM이 57% 나왔다는 것도 이것도 뭐 꿈의 숫자잖아요. 예. OP 마진이 우리나라 상장사 평균이 한 8% 되나요? 7, 8% 7, 됩니다. 8% 정도 그죠? 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가이던스 쪽 보시면은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3분기 매출액이 16빌리언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줬는데 네. 여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12.5빌리언이었었고요. 또 UBS 쪽에서는 14.5빌리언을 전망을 했었고 약간 불 케이스로 봤을 때는 15빌리언까지 봤는데 이것도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16빌리언. UBS가 가장 불리시한 예, 그렇습니다. 리포트 내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네. 그 불리시한 리포트의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네요. 그렇습니다. 와. 네. 그래서 가장 세게 본 것보다도 네, 더 높은 수준의 예.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블룸버그 기준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데이터 센터가 9.9빌리언 그리고 게이밍이 한 2.7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QOQ로 데이터 센터는 약간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사진 9번에 맨 아래 보시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에 발표된 수치이고요. 노란색이 다음 분기 컨센서스인데요. 데이터 센터 쪽 다음 분기 보시면은 한 9빌리언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12% QOQ로 그리고 게이밍은 2.6빌리언 정도 또 QOQ로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은 아마도 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회사에서 제시한 GPM이 한 71.5%에서 72.5%를 네.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70.5%여서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6% 예, 6%. 예, 플러스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3% 올랐는데 시간에서 또 6%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만 하네요.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왔네. 젠슨 황이 코멘트를 해주셨죠? 예, 회사 그 코멘트 쪽 보시면은 최근에 발표된 이 GH200 그래스 후퍼 이 슈퍼칩인데 이번 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HBM3 이게 탑재된 2세대 버전은 내년 한 2분기쯤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현재 약 1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해당 CPU 기반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 그리고 생성 AI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CF 코멘트 쪽에서는 중국향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A100칩이랑 H100칩을 미국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은 또 따로 만들었거든요. A800이랑 H800. 약간 성능이 조금은 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AI, GPU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제한이 되더라도 바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 안 팔아도 할 것은 많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 매 분기 QOQ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CPU 수요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이 H100 칩 가격이 약 한 4만 불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생산 4배 늘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생산 목표가 약 한 50만 개, 내년에는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되고 있고 엔비디아 전체 AI 칩 시장 점유율이 약 80% 정도 현재 되고 있어서 네, 칩 생산 더욱 늘리고 나중에 MS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지금 H100에서 생산은 4배 늘려가지고
50만 개를 내년에는 200만 개까지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GPU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와 호환돼서 나가는 우리나라의 HBM3 같은 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나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네, 그렇죠. 예, 엔비디아에서만 4배 늘리고 예. 지금 AMD에서도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신제품 개발하고 올 4분기부터 출시할 네.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HBM이 곱하기 4가 아니라 최소한 뭐 4에서 5, 뭐 6, 뭐 이렇게 그렇죠. 될 수가 예. 있는데 일단은 뭐 HBM3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하이닉스 독점이고 예. 삼성전자가 이제 9월 달인가요? 예, 예. 9월달 양산 목표입니다. 예. 출시한다고 예. 돼 있고 뭐 삼성전자에서는 턴키 방식으로 또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 그게 AMD. AMD로부터 받은 예, 거죠. AMD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한다라고 보면 턴키 방식으로 주문을 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AMD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다. 인정도 해주고 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HBM3의 침투율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한 20%, 내년에 이제 40에서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내년 40에서 50이 과연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걱정이었는데 빠르게 정말 올라가겠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의 GPM하고 OPM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의 OPM하고 GPM 한번 비교를 한번 쓱 해봐야 되겠다 그죠? 과거 한 7년치 예. 해보면 17년, 18년도 올라올 때도 그때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아유, 내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사진 9번은 이제 블룸버그 기준 네. 그 내년 정도까지 그 위에 9번은 요거네요. 요거네요? 네, 이 노란색이 다음 분기 이제 컨센서스이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분기별로 컨센서스인데 위에서 사진 8번에도 있듯이 EPS 추정치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어서 현재 멀티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5배 정도인데 이 정도 멀티플은 계속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50배 항상 50배 항상 비싼데 계속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EPS 추정치들도 블룸버그에서 또 상향 조정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또 있으면은 그러겠죠. 네.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진 하나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흰색 선이 엔비디아 주가이고요. 그리고 네.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아, 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분기 때 그러니까 21년 말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저 당시 최고점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 눈여겨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GPM 피크아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이때도 채굴을 하려고 GPU 칩을 워낙 많이 샀었는데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픽 카드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GPM 피크아웃 그래서 보통 한 50% 넘어가던 GPM이 표 보셨던 것처럼 46%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AI라는 게 붙으면서 다시 가파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 보시면은 22년도 한 중순쯤 이때가 가장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한 2분기 정도거든요. 네. 이때가 6월 말 정도인데 이때 바닥 찍고 다시 GPM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AI나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붙으면서 상관관계는 조금 낮아졌지만 엔비디아는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비트코인 쪽으로 나가는 거는 매출 구성에서 게이밍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비싸지니까 네. GPU든 뭐든 갖다가
가져와서 무조건 전기료가 좀 들더라도 네네. 채굴만 하면 뭐 전기료하고 GPU 가격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채굴에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또 규모가 큰 그렇습니다. 글로벌 네. AI 쪽 예. 이 모멘텀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하고 조금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없어 좀 떨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네.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런 코멘트까지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22년 네. 10월 달에 바닥에 그때 당시에 한 110불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죠? 130불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네. 이번에 다시 470불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OPM하고, OPM, 그 OP, 추이를 이렇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역시 OPM이 중요하네, 보니까. 네. OPM이 작년 EQ에 바닥치고, 그러면 EQ 실적이 나왔던 게 7월 말, 작년에도 7월 말 기준으로 8월 달에 예, 발표가 그렇습니다. 됐을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OPM 급락한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더 예. 떨어질지, 네. 예, 그런 그 부분이 이제 우려였다면, 3Q 실적이 나왔던 게 그러면 8, 9, 10 해서 11월 달에 네,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매출하고 뭐 이런 거는 더 떨어졌지만 네. OP 마진이 개선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난 3Q부터 나왔던 네,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매출 자체는 약간 떨어졌었는데 그렇네요. 예. 그 OP 마진이 개선되고 OP 마진이 개선되면서 EPS도 51센트에서 58센트로 딱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실적 모멘텀을 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그죠? 너무 바닥 잡으려고 안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에만 샀었어도 완전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사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발표된 OPM, GPM, EPS 보면 어디가 지금 고점일지 모를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컨퍼런스 콜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또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컨센서스들이 나중에 또 상향 조정되거나 하면은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무님은 기업탐정 채슬리 이번에 시즌2 시작할 때 엔비디아 요거 약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죠? 예. 워낙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16빌리언으로 그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그 차트에서 향후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대충 제가 해보니까 올해 EPS 증가율이 한 150% 정도 나오고 내년에 한 50%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증가율 자체가. 예.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된 거로 보면은 PR이 지금 40배 밑으로 떨어지겠더라고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아주 또 그 실적 모멘텀이야 PR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16빌리언의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매 분기 또는 내년까지 아마 상향이 되면은 아마 더 그 밸류에이션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봤던 게 25빌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 25빌리언 정도예요. 아, 1년에. 그래요? 네, 1년에 이번에 25빌리언을 한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그 1년치를 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게 그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건 없는데 25빌리언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타 이제 성장주하고는 좀 다르게 주주 환원도 하면서 네. 성장도 계속하면서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 분기가 EPS가 2.7 나왔으면 예, 내년 분기도 이것보다는 이제 다 높을 거고 그죠? 예, 예. 그럼 내년 EPS를 분기에 한 평균 3달러로 보면 3, 40 해가지고 네. 연간 한 12달러? 예,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게 이제 지금 조정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세게 봤던 UBS가 내년에 EPS 추정치를 17달러로 봤거든요. 아, 17달러로. 예. 그런데 그 UBS가 이번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가이던스도 되게 세게 줬는데 그것마저 뛰어넘었으니까 그렇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12달러로 내년 그 EPS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15달러 내외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15달러에다가 우리가 목표 주가를 구할 때는 목표 PER을 거기다 네. 곱해주잖아요. 그렇죠. 15달러에다가 이제 거기에는 주관이 네. 좀 들어가니까 40배를 하든 50배를 하든 이제 그거는 시각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내년에도 올해가 150%, 내년에 50% 성장. 예,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성장하는.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내후년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까 UBS가 내년 17달러요? 예, 17달러. 그 17달러에 30배만 곱해줘도 예. 510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510불 나오는 거고 40배를 곱해주면 680불. 예. 그래서 680. 타겟 프라이스가 680 나왔었던 예, 거네요. 네. 근데 뭐 40배 곱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이 정도 속도면은 뭐. 야, 이렇게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이번에 680 나왔을 때는 너무 높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 EPS 17달러가 될지 뭐 20달러가 될지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실적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40 했을 때 680달러 그거 뭐 그렇게 높은 무리해 보이는 숫자는 아니네요. 야, 이렇게 또 좋은 기업을 분석하니까 재밌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궁 대리께서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해놓고 아침에 숫자 나온 거 보고 입력만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져요. 네. 야, 우리 남궁 대리 자체가 AI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간단한 요약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남궁재훈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